안녕하세요. 서울성모병원 신경외과 손병철 교수입니다. 오늘 저는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항문과 회음부 통증인 음부신경병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부신경병증 생각보다 조금 드물 수도 있지만 많은 환자들이 진단을 못 받고 있어서 제가 그동안 치료했던 환자들이 평균을 내보니까 진단을 받을까지 평균이 6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요번에 비욘디 채널에서 좋은 기회를 주셔서 이 질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허리 아프고 이런 거는 흔하죠. 그런데 엉덩이가 아프면서 회음부, 항문이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음부신경통을 알 수 있으려면 신경통 증상만 알면 아주 쉽게 진단할 수도 있는 병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진단이 늦어지는 이유가 의료진도 지식이 모자랄 때도 있고 환자들도 여러 과를 막 헤매게 돼요. 허리 검사, 산부인과, 항문외과 이렇게 해서 뭐 진단이 안 나오더라? 심지어는 허리 질환인 줄 알고 수술까지 받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음부신경통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항문주위가 되게 불편하고 그 여자들 그 회음부 거기도 거기 앞 까지 잠을 못 하루 그동안 병원 가셨을까요? 병원을 갔는데 이렇게 찍어봐도 네. 허리만 찍어보고 뭐 허리는 별다른 거고 괜찮다. 서 있으면은 별하고 앉으면 앉아 화장실 응가할 때 할 때는 힘이 많이 가죠. 그러면 안 그죠. 아파요. 이렇게 찜질기 예. 보통 찜질기 그걸 하고 앉았거나 누웠으면은 조금. 조금 덜해요. 바늘 같은 거 드라이 있잖아요. 이렇게 드라이 같은 거 이렇게 돌리는 것 같이. 예, 여기가 닦고 안쪽은 그냥 뭐 왜 매운 음식 같은 거 먹으면 화끈화끈. 산부인과 가서는 깨끗하다고 깨끗한 이상 없다고. 예, 증상 한번 들었는데요. 얼핏 들으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하지만 이분이 저한테 진단받을 때까지 2년 반 걸렸거든요. 한번 다시 쏘는 거 같아요. 한번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은 엉덩이 아래가 아팠어요. 허리가 아프지 않고. 그다음에 회음부 항문이 아팠어요. 근데 그냥 아픈 게 아니고 찌르고 드라이버로 막 찌르는 것 같고 화끈한 통증이 있었어요. 화끈화끈한 느낌. 허리가 아프면 우리가 보통 허리를 움직이거나 뭐 앉았다 일어서거나 이럴 때 아픈 거거든요. 허리 질환이 아니세요. 그리고 자세히 한번 들어보면 가만히 있어도 아파요. 앉아 있을 때 아파요, 지금. 병원에 와서 앉아 있을 때도 아프고 밤에도 아파요. 밤에 누워 있을 때 허리를 움직이지 않고 누워 있을 때도 아프단 말이죠. 그래서 요거를 보면 뭔지 모르게 그냥 허리 아픈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끝없이 이런 사람들 진단을 못 받거든요. 그래서 이분 얘기 들어보면 병원에 가서 보면 허리만 찍고 검사하고 MRI 이상 없다 그러고 뭐 주사 치료 한번 하고 회음부 아프니까 산부인과 가고 산부인과에도 이상 없다 그러고 항문외과 가는데 항문에도 이상 없다 그러고 진단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한번 다시 보면 굉장히 진단이 쉬운 병입니다. 뭐 볼게요. 그래서 음부신경이 뭔가 그다음에 신경통이 뭔지만 알면 됩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거는 앉을 때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하여튼 이 어디가 가로 아픈가? 이렇게 가가 아프니까요. 예, 가가 어떤 식으로 아프세요? 찌르면서 왜 이렇게 고춧가루 찌르고 뿌려놓으면 화끈화끈한 고춧가루처럼 예. 화끈화끈하다. 누웠거나 누웠으면은 누워 있어도 좀 아프고. 서서 이제 움직일 서서 때는 움직이면 안 좋더라고. 좋은데 그렇게 앉아있을 때도 아파요. 앉아있어요. 네. 힘줘도 힘줘도. 아프고 이쪽으로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방문도 같이 와요. 예. 이쪽으로 아파요. 이쪽 바로 그냥 엉덩이 통증이 바로 밑에. 아프다. 그래서 이분 아픈 거를 제가 한번 이 그림으로 하여튼 이 표시했는데요. 가로 이 부분이에요. 허리가 아니고요. 엉덩이 밑에 항문 주위, 회음부. 그래서 이 병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부분인데도 진단이 안 되는 경우 여기 아픈 거를 잘 설명을 못 해요. 그 산부인과 아닌 경우에는 와서 다리 벌리기 힘들죠. 그런 얘기하기 힘들고 그쵸, 자세히 물어봐야 되고 그리고 보면 회음부 옆쪽 항문 옆이 아파요. 그래서 항문 산부인과 갔는데
뭐 구조적인 이상이 없으면 이런 사람들이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진단이 돼야 치료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요 부분이 항문 회음부 통증이거든요. 그러면 신경통이라는데 신경통은 뭐냐? 한번 신경통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몸은 뇌하고 척수신경에서 말초신경이 나오는데요. 요 엉덩이 부분에서 여기 골반통에서 좌골, 궁둥이 신경이 이렇게 내려가고 바로 옆에서 궁둥이 신경 옆에서 항문 회음부 쪽으로 가는 음부 신경이 요 옆에서 같이 옆으로 갈라져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요것은 신경은 요렇게 돼 있어요. 한 가닥이 요렇게 말초까지 왔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어디 찔리거나 긁히거나 염증이 생겨서 피부가 아프거나 요런 것은 통각 수용기라고 해서 피부하고 근육에 있는 이 수용기를 통해서 아픈 게 뇌로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신경 요 과정, 가는 길 과정에서 눌리거나 압박될 때 신경통이 옵니다. 일반적으로 아픈 거 좀 다르죠. 그런데 아픈 거는 아래쪽에서 느껴요. 이게 신경통이거든요. 그래서 신경통 증상을 한번 보면 요런 식으로 표현되거든요. 화끈하다. 아까 환자 말씀하신 것처럼 고춧가루 뿌려 놓은 것처럼 화끈화끈해요. 그다음에 저림, 약하게 전기 같은 느낌이 와요. 그다음에 심하면 찌르는 느낌. 아픈 거하고 달라요. 아픈 거는 욱신욱신하고 무거운 거지만 아주 심한 사람은 전기 충격, 차고 시린 경우 이런 경우는 신경이 어느 정도 좀 많이 문제가 있는 경우. 그래서 되게 화끈하거나 저리고 찌르고 이러면 신경통을 먼저 생각하게 돼요. 이걸 모르면 엉덩이하고 항문 쪽에 아프면 뭐 염증이 있나? 뭐 고관절에 이상이 있는 거 아니야? 그거는 그냥 아픈 거예요. 이런 증상이 있으면 신경을 생각해야 하는데 이거를 신경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관절에 이상 없고 고관절에 이상이 없고 항문에 이상이 없고 뭐 회음부나 뭐 자궁에 이상 없으니까 뭐 모르겠다. 이렇게 되면 이런 환자들이 진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경통 증상과 함께 심한 경우는 이질통이라고 그래서 살짝 스치기만 해도 아파요. 그 아픈 신경이 눌린 자리가 가는 자리가 스쳐도 아프고 바람만 불어도 예민하고 이런 경우가 생기고요. 더 심하면 감각이 떨어집니다. 감각이 떨어지면 신경이 어느 정도 손상이 되었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음부신경통이란 음부신경이 가는 부위에 이런 신경 증상이 그 위치에 있으면 음부신경통이거든요. 음부신경이 어디로 아프냐? 아까 그림 봤지만 위치만 알면 아주 진단이 쉬운 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 방석 깔고 앉아 있는 사람들이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많습니다. 그런데 진단이 안 돼요. 그래서 음부신경이 어떻게 가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요거는 골반뼈인데 골반뼈에는 우리가 옆에 허리띠 걸리는 장골 말고 좌골이라고 좌골에서 이 엉덩이뼈 천골 사이에 좌골극이 있어서 여기서 요렇게 골반 안에서 천골극인대라는 게 있고요. 그 뒤쪽에 엉덩이 아래쪽으로 깔리는 부분에 천골결절인대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척추에서 신경들이 요렇게 엉덩이 뒤쪽으로 요렇게 빠져나가서 다리로 내려가고요. 그 신경들 중에 일부가 요렇게 천골극인대를 뒤쪽으로 해서 요렇게 엉덩이 쪽 아래로 항문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요 인대하고 골극 튀어나온 사이를 이 음부신경이 통과를 하거든요. 그래서 천골결절인대에 덮여 있는데 요 부분이 사람들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살다 보면 요 부분이 되게 좁아져서 요 음부신경 요 부분에서 굉장히 납작이로 좁혀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좀 많은데 아랫배 아픈 거하고 혼동해서 자궁근종 아닌지 자궁선종 아닌지 실제 치료도 많이 받고 있고요. 일례를 들어서 자궁근종이나 선종은 부인과 질환들은 아래쪽에 회음부 쪽 아프는 거하고 조금 다른 것이 이런 통증들은 정확하게 어디가 아프다고 얘기를 못해요. 아래쪽이 아프다지 그런
국소화가 안 되는 특징이 있고 이런 통증들은 대개 생리 주기에 연관이 있습니다. 생리 때 아픈 거 이거는 신경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히 위치만 알면 내가 아팠던 게 음부신경통이다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이 실제로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산부인과 교수님들 선생님들 모임에 가서 음부신경통 얘기를 한번 드렸어요. 왜 산부인과에서 요거 조금만 알면 진단이 잘 될 것 같은데 왜 선생님들이 아무 이상 없다고 보냈을까? 뭐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산부인과 선생님들이 요 부분은 여자들 분만할 때 아기가 나올 때 말이죠. 음부신경 주위에 여기가 엉덩이 밑에서 이렇게 신경이 나오기 때문에 분만 통증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 주사를 옛날에는 했어요. 요새는 잘 안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국소 마취 주사를 하면 여자들이 아기 나오는 산도 요 부분 바깥에 회음부가 찢어지는 걸 방지하고 통증도 줄여준다 했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산부인과 의사들이 루틴으로 여기 주사를 했어요. 제가 학생이고 전공의 시절에는 몇십 년 전에는 지금은 잘 안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어쨌든 음부신경은 산부인과 선생님들이 잘 알지만 왜 진단이 안 될까? 다 갔다 왔는데 제가 보니까 신경통의 증상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다. 아직도 신경과나 신경외과 의사가 아니면 신경통 증상만 잘 이해하면 음부신경 부위 매우 특징적이에요. 딱 저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신경통 증상이 있다. 그러면 바로 음부신경통은 진단이 오히려 쉽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지금 골반을 엎어져 있는 걸 보면 아까 천골신경들 요렇게 내려가는데 골반을 잡아주는 천골 극인대에서 인대가 하나 있고 그 위에서 이 천골 결절 인대가 있는데 음부신경이 요렇게 통과하면서 얘한테 덮이는데 여기서 결정적인 구조가 하나 있어요. 천골 결절 인대라고 천골 결절 인대 사이에 이렇게 조그만 구멍이 생기면서 그 사이로 해서 음부 쪽으로 내려가요. 항문 쪽으로. 그래서 이 부분이 결정적인 부위인데 여기가 사람들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살다 보면 앉는 자세나 반복적으로 쪼그리는 자세를 하다 보면 여기가 좁아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인대가 앉을 때 작용하는 근육이 인대이기 때문에 앉으면 아파요. 그러면 앉으면 아픈데 여기가 아픈 게 아니라 회음부, 항문 주위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엉덩이 밑에 항문 주위가 아픈 거기 때문에 요 위치가 너무 특징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신경통 증상만 이해하면 이것은 진단이 매우 쉽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요 신경들이 항문 쪽으로 빠져나오면 요 가랑이 벌리면 항문이 있을 때 항문 옆에 하직장 신경, 그다음에 회음부 주위의 신경, 심하면 음경 부위에도 통증이 생기고요. 그래서 여성들이 많고 남자도 있어요. 그래서 옆에 또 요 음부신경 옆으로 궁둥신경 갈라진다고 그랬잖아요. 금부신경이 요 이상근에 요 눌리는 천골결절인데 요것도 같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궁둥신경병증하고 다리 저리는 궁둥신경병증하고 음부신경병증이 같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궁둥신경이 눌리면 이상근 증후군이라고 그래서 흔히 뭐 척추인 줄 알고 수술 잘못하고 오는 사람들도 계시고 음부신경은 이렇게 여기서 바로 옆에 있어요. 한 3cm 정도. 이게 공통적인 구조는 천골결절인대입니다. 그래서 이 신경이 음경, 회음부신경, 하직장신경, 항문 주위로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이 특징적으로 아프세요. 그래서 아까 그 신경통 저리고 화끈화끈하고 찌르는 증상이 여기서 생긴다는 거죠. 이게 여러 번 강조하지만 요게 요렇게 돌 때 장골 극 인대 힘줄 위에서 요 천골결절인데 덮이는 요 구조가 요 병을 만들어내는 결정적인 구조입니다. 그래서 위치는 여기고 그다음에 앉으면 아프다는 게 특징이에요 또. 아까 방석 깔고 앉아 있는다는 거 보셨죠?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 2008년도에 들어와서 겨우 음부신경병증의 진단 기준을 조금 만들었어요. 하지만 이거 다 맞지 않습니다. 프랑스에서 나온 건데
제가 보기에 한 서너 가지, 한 10가지 중에 한 서너 가지는 확실하고 나머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그만큼 사람들마다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음부신경병증 위치, 아까 그림 보셨죠? 거기다가 신경통 증상이 있느냐, 저리고 찌르고 화끈하냐. 그 다음에 결정적인 것은 앉으면 아프다. 그리고 허리하고 다르게 가만히 있을 때도 아파요. 이게 신경이 눌려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운동만 하고 나면 이렇게 안쪽으로 경험만 여기가 너무 요렇게가 화끈하고 복압이 올라가는 왜 이제 저 복압이 재활을 하실 때 스쿼트나 쓰면 스쿼팅하면 네, 속에서 그러면은 어김없이 다리는 오히려 괜찮아졌는데 엉덩이랑 이쪽 통증은 남아 있더라고. 그래서 혹시 응가 할 때 습관을 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복압이 올라가는 동작에서 맞아요. 안쪽으로 통증이 맞아요. 오는 것 같고, 그러니까 하고 나면 밤에 막 화끈거리고 당기고 밤에 막 쉴 때도 확실히 좀 오래 앉으면은 그쵸. 오래 앉아 있으면 확실히 힘주냐. 하고 이렇게 이쪽 근육을 키워야 되는데 저는 운동하고 그거 하면 안 되는 해도 거 더 같아요. 아파요. 이렇게 앉았어요. 너무 이러고 심한 있어요. 요렇게 운전을 할 때도 엉덩이 들고. 이렇게 그리고 깨질 것 같은 느낌. 지금은 이렇게 이 경우는 아파요. 궁둥신경병증이 같이 심할 있어서 때는. 지금 오래 앉으면 다리도 저려요. 확실히 안쪽도 이렇게 폐부가 아프고 아파지고요. 한 30분 이상 앉기 힘들고 1시간 이상 운전하면 되게 힘들어요. 이것은 좀 전문적이긴 한데 MRI에서 이게 보입니다. 병이 난지는 모르지만 음부신경 확인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도 같은 위치예요. 딱 항문 옆에 아프고 회음부 이쪽에 아프고 자결감 화끈거린다고 그러고 이게 신경통이거든요. 그것만 들으면 여기 음부신경 부위에 자결통이 왔네. 힘주면 아프고 앉으면 아프고 생각보다 쉽습니다. 그래서 오래 앉아 있을 때 엉덩이 많이 아프다. 거기다가 저리고 이런 것까지 온다. 하면 궁둥이하고 음부신경병증 생각보다 빈도가 높고요. 이제는 우리가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서 일하고 있는 분들 많지 않아요? 점점 더 빈도는 늘 겁니다. 옛날에 나이 많으신 분들 60, 70대 환자분들은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 세대는 쪼그리고 앉아서 일했잖아요. 저 부엌 같은 데 쪼그리고 앉아서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하루 종일 거기서 살아서 생긴 거고 지금은 의자에 오래 앉아 있는 생활을 하기 때문에 또 생기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조금 거시기한데 힘줄인데 보여드릴게요. 힘줄을 궁둥신경 있는 그 밑에 궁둥신경 풀고 요 신경 전도로 확인해서 여기가 힘줄이거든요. 요 힘줄 밑에 뽀얀 게 여기 신경입니다. 요 빨갛게 요 힘줄을 들면 인대가 두꺼워져 가지고 여기가 되게 두꺼워요. 체질적으로 이렇게 두꺼운 사람들이 있는데 사는 방식이나 행동 살다 보면 이 수술 가위가 들어가는데 툭툭 할 정도로 지금 신경이 헐렁헐렁하게 여기 빨간 부분이 만성적으로 10년, 20년 동안 접혀 있었던 자리예요. 그래서 여기를 풀어주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물론 과정은 쉽지 않아요. 이거 알게 되기까지 쉽지 않은데 이런 분들이 그렇게 고생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끈거리는 정도는 좀 어때요? 전혀 없고요. 운동하면 화끈거리고 이런 거는 없어요. 좋아지고요. 힘주면 아픈 거건 앉으면 아프던 거. 그런 것도. 좋네. 바로 앉고 걷는 것도 2, 30분 이상 못 걸었었거든요. 예. 가서. 예. 근데 뭐 요즘엔 2시간도. 다행이시. 네, 또 감사해요. 좋긴 한데 이분이 이 정도 좋아지기까지는 감압 수술하고 한 2년 걸렸어요. 2년 동안 좀 저리고 아픕니다. 궁둥이도 그렇고 큰 신경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1년 정도는 약을 계속 복용하면서 증상이 좋아지는 그 경과를 같이 봐야 됩니다. 쉽지 않지만 많이 심한 사람, 앉아있기 힘들고 회음부 아파서 아주 심한 사람들은 옷 입는 거 불편하세요. 방석 깔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옆구리 들고 있고 이런 분들은 꼭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제가 작년 가을에 한번 정리를 해서 학회에 발표를 했는데요. 제가 치료했던 사람들 보니까 제가 진단할 때까지 6.4년이더라고요. 물론 뭐 아주 20, 30년 환자가 한 명 계시는데 결과를 통계를 내보니까 아까 첫 번째 분처럼 한 2년 정도에 이렇게 돌다가 오셨던 분들은 결과 좋아요.
근데 7년, 8년 이렇게 오래 된 사람들은 신경통이 남더라고요. 그만큼 신경이 오래 눌려서 망가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좀 많이 힘든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엉덩이 아픈 거, 다리 저림까지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고요. 심각한 거는 허리, 지금 엉덩이, 허리 아프고 이런 환자들이 대부분 어 허리 보러 가요. 척추에서 눌려서 엉덩이, 허리, 다리 아프면 다 척추 아닌가? 천장관절 아닌가? 고관절 아닌가 가서 천장관절 주사하다가 허리 검사해서 허리 MRI를 탁 찍는데 허리에 이상이 없으면 다행인데 어떤 분들은 허리에 퇴행변화 있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아프니까 음부신경병증 모르면 선생님하고 똑같이 요거 돌다가 수술하세요. 그래서 제가 치료한 환자들 중에 4분의 1, 25%가 척수술하고 왔어요. 고정수술, 나사수술. 그러니까 이만큼 좀 덜 알려져 있는데 소수 환자들이지만 이런 환자분들이 고통, 쓸데없는 비용, 시간 줄이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음부신경 한번 꼭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빨리 치료해야 좋지만 진단이 안 되는 게 문제입니다. 빠른 진단에서 빨리 치료하는 게 결과가 좋습니다. 평생 갑니다. 그래서 의료진들도 문제고 어쨌든 뭐 여러분 기회에 제가 얘기는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도 한번 보세요. 마지막인데요. 그래서 이 음부신경통 어디가 아프냐? 엉덩이 밑으로 해서 음부신경 부위, 항문 옆에 회음부 아픈데 어떻게 아프냐? 신경통 증상은 저리고 찌르고 그다음에 화끈화끈해요. 그리고 그것이 앉을 때 아픈 거, 앉아서 아픈 게 그 증상이 온다 하면 음부신경병증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산부인과 가셔 하고 대장 항문외과 가서 한번 보고 만약에 그게 아니면 음부신경통을 생각해야 되고요. 특히 저리고 찌르고 하면 그거는 일반 산부인과 질환이나 대장 항문 질환이 아닙니다. 저리고 찌르면 신경통이고 그게 회음부 항문에 오면 음부신경통으로 생각하고 심하신 분들은 빨리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배변할 때 아픈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건 심한 경우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을 때 더 아픈 경우가 음부신경통, 공중신경통의 증상이세요. 여기 증상이 있는 거예요. 배변할 때까지 아픈 거는 상당히 진행된 경우라고 봐야 됩니다. 제가 여기 몇 개 보니까요. 어, 배변할 땐 괜찮은데, 예, 가만히 앉아있을 때, 의자 앉아있을 때 30분, 1시간 지나면서 아파지는 거, 그거, 공둥하고 음부신경 생각하셔야 되고요. 치질 검사도 했고, 맞습니다. 대장 검사 했고, 항문 안쪽이 계속 타는 듯이 아파. 타는 듯이 아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화끈화끈한 거. 신경통이세요. 이런 통증이 신경 문제가 아니고, 거의 99% 신경통입니다. 빨리 오세요. 찌르는 거 신경통이세요. 그다음에 밤에 누우면 통증이 느껴져. 그래서 이 일반적으로 허리나 고관절 이런 문제는 밤에 아프지 않아요. 신경은 계속 눌리는데 밤에 더 아픈 이유는 밤에 쫄려 있는 신경이 실제로 조금 더 붓는 증상이 옵니다. 그래서 밤에 아픈 거 이게 신경통 전형적인 증상이세요. 수술까지 경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대개는 약 먹으면 좋아집니다. 문제는 진단이 안 되니까 여기저기 가다가 가는 비용, 주사치료, 차단술 비용, 뭐 하는 비용 따지면 몇백만 원 깨지는 경우 일비제하고요. 그 과정까지도 수년이 걸린다는 거죠. 제가 통계 말씀드렸죠. 6년이더라고요. 그래서 진통 효과 없습니다. 신경통 일반 진단 안 듣습니다. 그거는 신경통 약이 따로 있습니다. 예. 아무리 먹어도 효과 없어요. 신경통이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치료하는 의사하고 상의해서 신경통 약 드십시오.
통증이 있다 없다 반복되는데 어떤 통증인지 몰라서 일반적인 부인과 질환이나 대장 항문 쪽 그 질환은 제가 어 그거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 전문의들 따로 찾아가시고요. 신경통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잘하셨어요. MRI, CT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신경통 진단을 MRI하고 CT로 하지 않습니다. 신경통은 증상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경험 있는 의사가 봐야 되고요. 음부신경통은 경험 있는 의사가 실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꼭 좀 요거 한번 주위에 음부나 항문 있는 사람들 꼭 한번 보시라고 권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사 치료, 음부신경통을 진단받고 주사 치료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좀 불편한 진실인데 음부신경은 궁둥신경은 되는데 음부신경통은 주사 치료 잘 안 됩니다. 제가 요렇게 수술하면서 보면 그 주위에 혈관들이 너무 많아서 주사가 정확하게 들어가기 굉장히 힘듭니다. 해 볼 만은 합니다. 그래서 임시 방편은 아니고요. 정도가 약한 사람은 요걸로 몇 달, 몇 개월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도가 심하지 않은 부분은 주사 치료해 볼 만하고요. 먼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젊은 나이에도 옵니다. 30대에도 오신 분들 봤고요. 어떤 사람들은 체질적으로 20대에도 와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산부인과에서 자궁선종 이런 치료하시는 분들 제가 몇 명 봤습니다. 음부신경통인데. 그래서 제가 산부인과 선생님들하고 좀 교류를 좀 하려고 그래요. 나이하고 상관이 있고요. 대부분 50-60대 이상인데 가끔은 구조적으로 젊으실 때부터 여기 좁아져서 아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중에 일부, 많지는 않지만 일부는 자궁선종으로 치료하시는 분들 제가 몇 분 봤습니다. 치질 검사 항문 안쪽 계속 아픈 거 신경통이세요. 꼭 좀 빨리 오세요. 많이 없으면. 정확하세요. 그게 신경통이세요. 이상이 없는데 아픈 거. 그 신경통이세요. 그래서 질문은 제가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정리 한번 드리겠습니다. 음부신경통, 항문 주위, 회음부 쪽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럽고 뭐 의사들한테 거기 까고 내놓는 부위가 아니기 때문에 어 부인과나 대장외과, 항문외과 가서는 뭐 보일 수 있는데 그분들은 구조적인 문제나 염증 뭐 이런 거 보시죠. 안에 문제가 있는지.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데 그 부분이 아프다. 그런데 그 아픈 게 방금 말인 칼로 찌르는 것 좀 표현이 좀 굉장히 세네요. 살짝 찌른다든지 저린다든지 화끈화끈하게 아픈 게 온다 하면 그 항문의 회음부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오는 신경이 눌려서 요 부분에 통증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항문 회음부면 음부신경 부위거든요. 전형적이세요. 한 번만 보신 분들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신경통 증상이 오는 거 음부신경통이고 더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앉으면 아프세요. 의자 옆으로 이렇게 앉아 있고 한 30분, 1시간 앉아 있으면 일어나야 되고 왔다 갔다 하고 오히려 서서 걸어 다녀야 풀려요. 밤에도 저리고 아프고 요 증상이 있으면 음부신경통입니다. 주위에 제법 있을 겁니다. 고맙습니다.